이 남자의 이름은 마티유. 그는 파리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예쁜 딸을 가진 아버지였죠. 하지만 마티유의 딸인 사라는 스팀베르거라는 선천적 희귀병에 걸려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주는 캡슐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부는 죽어라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부부의 갈등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Un nouveau protocole, ultra prometteur. Et ils ont de place pour ça? Et pourquoi le docteur Chabrier nous l'aurait dit. Chabrier, c'est rien, Chabrier. C'est pourtant bien ce qu'on est, des poissons rouges dans des aquariums. Je vais la prendre dans mes bras. Et elle aura une vraie vie.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던 마티유.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도 7에 가까운 지진이었는데요. 마티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봅니다. 거리에서 상황을 보던 마티유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캡슐 안은 자체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한 마티유는 우선 아내를 데리고 꼭대기층으로 달려갑니다. Sarah, est-ce que le gaz rentre dans ta bulle? 꼭대기층인 5층 밑으로는 전부 먼지 속에 가라앉은 상황. 구름 같아 보이는 저 먼지 속에는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Il y en a 4. Il y a 4 barres. Bon, bah, c'est parfait. 옥상으로 올라가보는 마티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먼지 속에 가라앉은 고요한 파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사이렌 소리도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죠. La ligne est toujours coupée. Notre fils vit à 2 rues d'ici. Ça va perdre de vue. Et ça bouge pas. 딸의 캡슐의 배터리는 10시간도 채 남지 않아서 밤을 넘기긴 힘들었습니다. 마티유는 밑에 층의 할아버지에게 산소 마스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되고 딸을 위해 홀로 밑에 층으로 향합니다. Il a un masque à oxygène. On a le temps. On sait pas comment ça va tourner. 숨은 쉴 수 없는 상황. 노란 먼지 속에서 마티유는 산소 마스크를 찾아내게 되고 곧장 사라에게 향합니다. 얌전하게 기다리던 사라에게 배터리를 교환해준 마티유는 밖의 상황이 궁금했고 혼자서 밖을 잠시 돌아다니기로 결정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름다웠던 파리의 거리. 몇 시간 만에 이곳은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마티유는 얼마 뒤에 생존자 무리들을 만나 새로운 산소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후송대는 30분 뒤에 출발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가족이 있는 마티유는 합류를 거절합니다. 돌아온 마티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사실들을 모두 전해줍니다. 산소 마스크는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먼지들은 시간마다 더 차오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Qu'on peut pas dépasser. Au-delà duquel la société peut pas se relever. 밤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렇게 있다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티유와 안나는 환자들이 이동 시에 입는 특수복을 파리 중심가에 있는 실험실에서 가져와서 사라와 함께 높은 언덕에 살고 있는 같은 병을 가진 친구 집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On devrait partir d'ici. La fumée dissipe pas? Non. 먼지 속에 가라앉은 거리를 다시 오게 된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은 사나운 개를 만나 흩어지게 되고 마티유는 도망치던 중 강에 빠져버립니다. 개를 따돌린 안나는 마티유를 불러보지만 이미 멀리 떨어진 상황. 그녀는 우선 실험실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다행히도 옷을 갈아입은 마티유 또한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수복을 찾아 재빨리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 다행스럽게도 멀쩡한 특수복을 찾았고 이제 돌아가려는 순간 연구실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은 마티유.
설상가상 그의 산소선이 잘려져 버립니다. 둘은 안나의 호흡기를 나눠 쓰며 맨 위층으로 대피하기로 결정하죠. Tu vas y arriver? Vas-y, je vais t'aider. Tous les deux. Mais non, on peut essayer. Il faut que tu y ailles. De toute façon, il faut que tu lui amènes cette combinaison. D'être les plus fortes. Les deux femmes de ma vie. 얼마 남지 않은 산소량. 마티유는 홀로 안나를 보내고 자신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건물을 타고 조금씩 움직여 보기로 합니다.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안나. 결국 마스크를 벗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하게 되지만 그녀 또한 몰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전의 폭발로 인해 특수복이 불에 타버린 것이죠. 계획들은 야속하게도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상황을 모르는 마티우는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이미 누군가의 쉼터였고 핏자국 또한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산소호흡기만 몰래 챙겨 도망가려던 그 순간 총을 쏘려 하는 것을 알아챈 마티우는 그와 함께 먼지 속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는 마스크가 있지만요. 한편 마티우를 기다리던 안나는 사라의 캡슐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도 없는 상황. 그녀는 결국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라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배터리를 교환하고 안나는 돌아가기 전 사라를 한번 쳐다봅니다. 뒤늦게 도착한 마티우는 사라에게 안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잔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마티우는 사랑하는 사라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가 그저 영화 속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현재까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먼지들은 코털이나 신체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신체 내부로 들어오는 일은 많이 없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크기가 매우 작은 탓에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신체 내부로 침투합니다. 입자가 작은 녀석들은 표면적이 커져 유해 물질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비 소식만큼이나 많이 알려주는 게 미세먼지 알림이죠. 그만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어쩌면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영화는 이 장면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류의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2013년 분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로 바뀌지 않는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캡슐 안에서만 살아갈 수 말 꼬이는 거 보소.